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까짓 걸 뭘 그렇게 기억해? 그날 시어머니의 말이 제 심장을 콕 찔렀어요. 5년 동안 쌓여온 참았던 울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마그마처럼 터져 나오려 했죠. 오랫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간질, 후려치기, 돌려까기로 가득 찬 말들을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제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가 다시 선을 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그리고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제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었던 거죠. 결혼 후 처음 시댁 식구를 만났을 때를 생생히 기억해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착하고 참 야무져라며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봐라는 말로 제 진심을 무시하곤 했죠. 처음에는 어머님이 절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들이 제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편 앞에서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 속이 좁아? 다른 며느리들은 다 괜찮다더라라며 은근 비교하는 말. 그때 남편은 모른 척했고 저는 홀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공격은 언제나 일상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드시고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땐 달랐는데 라며 미묘한 불만을 표시하셨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고마워. 내가 먹을게라며 마치 베풀어주는 듯한 말투를 쓰셨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드릴 때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 조금 짜네, 색깔이 좀 이상해, 우리 집 입맛과는 달라 같은 말들. 직접적으로 맛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을 때였어요. 교통이 막혀서 30분 늦었는데 아이고, 우리는 1시간 전부터 기다렸네. 요즘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달라라며 온 가족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셨습니다. 변명하면 또 변명만 늘어놓네라고 하실 게 뻔해서 그냥 죄송해요만 반복했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이 늦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만 유독 그런 잣대를 적용받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사생활에도 은근히 개입하려 했습니다. 너희 아직 아이 계획 없어? 다른 댁 며느리는 벌써 둘째까지. 라며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시곤 했죠. 제가 난색을 표하면 어머,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아이 있지? 너만 없네라든지 우리 집안은 원래 애를 일찍 낳는 편인데 라는 식으로 은근한 압박을 가하시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며 구체적인 행동까지 제시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니까 또 친정이야? 시집 와서는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물론 친정도 소중하지. 그런데 말이야. 라며 길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니? 딸이 시댁보다 친정을 더 자주 가면이라든지 다른 며느리들은 명절에도 친정 안 가는 애들이 있던데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말들을 계속하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야. 오해한 거 아니야? 라며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죠.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좀 더 여유를 가져봐라며 오히려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억울해서 울면서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드네라고 했더니 나는 양쪽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죠. 남편이 제 편에 서주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도 더욱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더욱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는 누구보다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취향을 파악해서 옷도 사드리고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챙겨드렸죠.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시다고 하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안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렸어요. 심지어 시댁 친척들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만 돌아왔어요. 가끔은 요즘 며느리들 치고는 그래도 낫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된 칭찬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추석 연휴 때 일어난 일이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건드렸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시댁에 이틀 전부터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어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갖은 음식을 준비했죠.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거의 혼자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이거 좀 다르게 해라. 이건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야. 색깔이 예쁘지 않네 같은 지적만 하셨지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안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태클만 거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모이자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다 준비했어. 며느리는 좀 도와줬고라며 제 노고를 깎아내리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 음식도 잘 모르더라고.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줬지 뭐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척들은 역시 어머님이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있어도 어머님이 직접 하셔야 제맛이 나죠라며 시어머니만 추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명절 당일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 부엌일 봐줘. 나는 손님들 맞이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온종일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뒷정리만 했어요. 친척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말이죠. 그런데 친척들이 음식을 칭찬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거 잘 못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제가 만든 음식인데도 말이에요. 더 황당했던 건 한 친척이 며느리가 참 잘한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아직 멀었어. 배울 게 많아라고 대답하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고생 많았어. 그런데 말이야.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친척들 앞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너무 소극적이야. 다른 며느리들 보면 얼마나 활발한데. 하루 종일 부엌에서만 일하게 해놓고 소극적이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 솜씨도 아직 부족해. 더 연습해야겠어. 특히 전 부치는 거 색깔이 너무 진했어. 제가 혼자서 200개가 넘는 전을 부쳤는데 색깔이 진했다는 지적을 받으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와서 더 오래 도와줘. 이틀은 부족해. 일주일 전부터 와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음식 준비하고 친척들 접대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며느리에게 할 말이 그거였을까요? 어머님, 그동안 저를 속상하게 하신 말들이 있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난 기억 안 나. 라며 잡아떼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제가 당했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음식간이 다르다고 하신 것, 제가 늦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하신 것, 친정 가는 것도 눈치 주신 것.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음식 준비했는데
친척들한텐 어머님이 다 하셨다고 하시고 저는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제가 부엌에서만 일하게 해놓고 소극적이라고 하시고 제가 혼자 붙인 전셋갈이 지냈다고 지적하시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 참 예민하다. 그까짓 걸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였습니다. 바로 그 말이었어요. 프롤로그에서 말한 그 한마디가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순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당당했죠.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저에 대해 신경 쓰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상하시네요. 저는 일부러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늦어도 제가 만든 음식이 조금만 달라도 제가 친정에 가려고만 해도 그렇게 신경 쓰시잖아요. 정말 예민하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 그대로요. 시어머니가 너 나랑 끝이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머님은 시어머니한테 어떤 며느리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죠. 나는 착한 며느리였어. 그럼 시어머니께서 어머님한테 예민하다고 그까짓 걸 왜 기억하냐고 다른 며느리는 안 그런다고 말씀하셨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셨으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명절 음식 준비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다 했다, 며느리는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시면 어떠셨을까요? 어머님이 늦으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며느리가 늦으면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하시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어머님, 저는 5년 동안 정말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말씀에 맞춰주려고,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이 참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5년 동안 제가 참았던 말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실래요? 제가 만든 음식마다 간이 다르다, 색깔이 이상하다,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 제가 조금만 늦어도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하신 것.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하면 시댁이 우선이라고 하신 것.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시면서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고 하신 것. 제가 아이 계획에 대해 말하면 다른 댁은 벌써 둘째라고 하신 것. 제가 무엇을 해도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고 하신 것. 이 모든 걸 5년 동안 참았는데 어머님은 그까짓 걸 왜 기억하냐고 하시네요. 그럼 어머님도 앞으로 제가 하는 말들을 기억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니까요.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할게요. 그게 서로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보다는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두기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엄마가 왜 연락 안 하냐고 하시는데 라며 저를 눈치 보더군요. 당신 엄마가 먼저 끝내자고 했잖아. 난 그대로 하는 중이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좀 이상해. 5년 동안 내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어머님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고. 남편이 당황하며 아니야, 그건. 라고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중립을 지켜줘. 한쪽 편만 들지 말고. 당신이 5년 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으니까 이제는 균형을 맞춰. 아니면 내 편을 5년 동안 들어줘.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너 그렇게 버릇없게 굴면 안 돼. 며느리가 뭘 그렇게 따지고 덤벼.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역할 안 하려고요. 상처를 주고도 모른 척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선 긋는 게 맞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도 항상 의견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만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너 정말 버릇 없어졌네. 예전에는 그래도 순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참았던 거예요. 이제는 참지 않을 거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네, 안 갈게요. 대신 어머님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서로 원하는 대로 하죠. 그런데 며칠 후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세요. 좀 이해해 주세요. 신우이야, 내 엄마가 나한테 한 말들 알아? 5년 동안? 엄마는 원래 직설적이신 분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직설적으로 말할게. 앞으로 내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그게 이 집안 스타일이라면서. 신우이가 당황하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하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야. 나도 원래 직설적인 사람이거든. 언니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심하게? 신우이야, 내가 5년 동안 누군가한테 계속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 것 같아?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면? 그래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공경은 서로 하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언니, 그래도. 신우이야, 솔직히 말해줄게. 내 엄마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너한테도 똑같이 하잖아. 넌 왜 이래?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맞았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똑같이 해주니까 이제 느끼는 거 아니야? 상처받는 게 어떤 건지. 일이 커지자 시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좀 성격이 급하시긴 하지만 나쁜 마음은 없어. 아버님, 나쁜 마음이 없으시다면 앞으로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저도 나쁜 마음은 없지만 상처받는 말은 들기 싫거든요. 그래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아버님, 존경은 서로 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을 존경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먼저 저를 존중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좀 참아줘야지. 우리가 나이가 많잖아. 아버님, 그럼 저도 나이 들면 며느리한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나이가 많으면 상대방 마음은 안 중요한 건가요? 시아버지도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5년 동안 제가 참은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 참으라고 하시면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5년 동안 함부로 말하는 거 참아보세요. 일주일 후 동네 몇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하소연을 하셨나 봅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내 시어머니 부탁으로 왔어. 좀 이야기해보자. 네, 어떤 이야기요? 시어머니는 원래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님들은 시어머니한테 어떤 며느리셨어요? 우리는 다 착하게 살았지. 그럼 시어머니가 어머님들한테 예민하다, 그까짓 걸. 왜 기억하냐, 다른 며느리는 안 그런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은. 만약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 참으셨을까요? 어머님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며느리가 하루 종일 명절 음식 준비했는데 내가 다 했다, 며느리는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는 게 며느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요? 그건. 어머님들도 며느리 있으시죠?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며칠 후 남편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말하더라고요. 여보,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났어. 내가 엄마한테 대든다고. 대든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한 거야.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나? 엄마가 동네 어머님들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도 내 이야기를 해야겠네. 다음 날 마트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며느리야, 잘했어. 우리도 그런 며느리 갖고 싶다. 우리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너는 용감하구나. 시원하다. 내가 한 말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너무했어. 나도 며느리한테 그런 말 안 해. 오히려 제게 응원을 보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며느리를 둔 어머님들이 나는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안 한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겠다며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달랐어요. 며느리야.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예민했어.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이렇게라도 인정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었죠. 어머님 사과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돌려서 불만 표시하신 것, 제가 늦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신 것,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신 것, 이런 것들이요. 아,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 그런데, 너도 좀 이해해줘. 나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 어머님,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며느리 노릇도 처음이고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처음이에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와서 밥 먹어라. 예전 같았으면 네, 알겠어요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고맙긴 한데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정 조정해 볼게요. 아, 그래. 예전에는 바로 온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무조건 맞춰드린 거였어요. 이제는 서로 일정 맞춰서 만나요. 그럼 언제 올 수 있어? 다음 주 일요일은 어때요? 미리 계획해서 가면 어머님도 준비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다. 시어머니는 알겠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뭘 그렇게 까다로워라고 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 후로 몇 달 동안 크고 작은 테스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제 원칙을 지켰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요즘 좀 날카로워진 것 같아라고 하시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날카로워진 게 아니라 솔직해진 거예요. 어머님도 항상 솔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날에는 다른 며느리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라는 말을 또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머님, 다른 며느리들 얘기는 그 며느리들한테 하세요. 저는 저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당하시면 기분 나쁘시겠죠? 그건 그렇긴 하지.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당하는 기분 안 좋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이거 좀 짜내라고 하시길래 바로 그럼 드시지 마세요. 짠 음식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만 드세요.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그 후로는 음식에 대한 지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큰 시험대는 다음 명절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시댁에 가서 명절 준비를 도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님, 명절 준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너희가 와서 도와주면 되지. 저희는 명절 당일에 가려고 해요. 미리 가서 준비하는 건 힘들어요. 그럼 명절 음식은 어떻게 해? 어머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준비하시든지. 저희는 과일이나 선물 정도만 준비해 갈게요. 그럼 음식이 부족하면 어떡해? 부족하면 주문해서 시켜 먹으면 되죠. 요즘은 명절 음식도 잘 나와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결국 혼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명절 당일에 가보니 음식이 많지 않더군요. 예전처럼 상에 가득 찰 정도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음식이 많지 않네요. 이 정도면 충분해. 예전에는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음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가족들도 이게 더 편하네. 예전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먹다 남겼는데라며 만족해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에게 대든다고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이후로 엄마가 나한테도 함부로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떤 식으로? 예전에는 내가 뭘 해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보셔. 그래.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엄마 말에 상처받는 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미안해. 이제 보니까 정말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하셨던 것 같아. 이제 알았어?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 좀 할 말이 있었는데 그동안 못했거든. 근데 당신이 먼저 하니까 나도 용기가 생기더라. 남편의 이런 변화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앞으로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함부로? 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민하다. 그까짓 걸 왜 기억하냐. 다른 며느리는 안 그런다. 이런 말들이요. 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 엄마, 저도 아내 편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5년 동안 제가 엄마 편만 들었으니까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죠. 시누이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제가 뭘 해도 내가 뭘 안다고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제 의견도 들어보시려고 해요. 다행이네. 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이후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언니가 너무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도 이제는 엄마한테 할 말 있으면 해? 네, 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엄마도 우리 말을 들어주시려고 하시고요. 시누이의 이런 고백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큰아들네 며느리도 변화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예전에는 큰 며느리는 이런데 너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자주 비교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세요. 작은아들네 며느리도 어머님이 우리한테도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시댁 오는 게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서로에게 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예전에는 여자가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실수로 그런 말을 하시다가 스스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하시더군요. 시누이들도 서로에게 더 존중하는 말투로 대화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가족 분위기가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지가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다들 서로 배려해서 말하는 것 같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둘째 며느리 덕분이야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어떤 부분을요? 내가 상처받을 만한 말을 많이 했어. 그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인데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할 줄 몰랐어. 어머님. 그리고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못이었어. 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고마워.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고 제 감정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어머님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앞으로도 서로 조심해요. 저도 어머님한테 상처 안 되게 말하려고 할게요. 그래, 서로 조심하자. 그리고 앞으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줘. 쌓아두지 말고. 그 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친척들이 온다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간단하게 준비하는 게 어때요? 너무 많이 준비하면 어머님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 그럼 몇 가지만 준비하자. 뭘 준비하면 좋을까? 제가 나물류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국물 요리 하나만 하시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그렇게 하자.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 모든 걸 정하고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게 했을 텐데 이제는 제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어머니가 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며느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며느리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고마워. 며느리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 이런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동네 일로 고민이 있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너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이런 경우에는 역시 내 말이 맞네. 내가 생각을 바꿔봐야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명절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할까? 시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각자 한 가지씩만 준비해 오자. 저는 나물류 준비할게요. 나는 전류. 나는 디저트. 그럼 나는 국물 요리 하나만 할게.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준비하니 누구 하나 과도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절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가족들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우리 가족의 변화가 다른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어요. 동네 며느리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상처받는 걸 계속 참으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돼요. 차라리 초기에 선을 그어두는 게 나아요. 실제로 몇 분이 저의 조언을 따라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딸아, 정말 잘했다. 엄마도 너가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친정 아버지도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잘했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딸아, 너무 센 척하지는 마라.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좋아. 아빠, 저는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지. 평생 속 썩이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나는 아직도 못하겠어.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야. 자칫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저의 경험을 참고해서 자신들도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언니 덕분에 나도 용기가 생겼어. 어제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내 의견을 말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들어주시더라. 나도 이제는 무조건 참지 않기로 했어. 언니 말이 맞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변화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시댁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고 남편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며느리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며느리 의견은 어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며느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젊은 사람이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어느 날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 교육 방침에 대해 제게 조언을 하시는데 저와 생각이 달라서 서로 조금 언성이 높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뭘 안다고 내가 몇 명을 키워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나섰나? 내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괜찮죠. 그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 서로 의견을 말해보자.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결국 손자 교육 문제도 어머님 방식과 제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 방식대로만 해야 했을 텐데 말이죠. 몇 개월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시어머니들과 모임을 가지고 오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며느리야, 오늘 다른 어머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우리 며느리 자랑을 많이 했어. 어떤 자랑을요?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고. 어머님, 다른 어머님들은 며느리들이 속마음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겉으로는 네 하는데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대.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며느리는 생각하는 걸 솔직하게 말해줘서 좋다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고맙다고.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도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정말요? 응,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이게 더 좋다고 했어. 요즘에는 시댁에서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달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있었던 일들 중에 서로 기분 나빴던 건 없었어? 앞으로 더 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달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각자 속마음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우리 가족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앞으로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처럼 하면 안 되겠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래, 나처럼 하면 안 돼. 너는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며느리가 어머님처럼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서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고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앞으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는 생각으로 살면 좋겠어요. 맞아, 존경은 나이로 받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받는 거야.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족 문화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문화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요즘 내가 행복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가족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저도 그래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충격이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가족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어머님 고맙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생신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이번 생신은 간단하게 하자. 너무 큰 잔치는 부담스러워.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가족끼리만 조용히 해도 좋고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왜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덕분에 나도 많이 변했어. 그리고 우리 가족도 더 좋아졌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한테 대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너는 우리 가족을 더 좋게 만들어준 거였어. 저도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혹시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그날 생신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많이 변화시켜줬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졌지.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승리를요. 남편도 당신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졌어 라고 말해주었고, 시누이들도 언니 덕분에 우리도 편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정말 밝아 보이더라고요. 5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나쁜 며느리가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나 자신으로서 상대방과 진정한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착한 며느리란 무조건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며느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갈등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통해서만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일 뿐입니다. 덮어둔 문제는 언젠가 더 큰 폭발로 이어지죠. 차라리 초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직접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혼자 합리화하지 말고 그런 말씀 들으니 기분이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관계도 무너집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5년 동안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죠. 저도 불행했고 가족 관계도 겉으로만 평화로웠을 뿐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제 목소리를 낸 후에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평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안 변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제 방법이 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참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까짓 걸 왜 기억하냐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까짓 말이라면 하지 말라고 대답하세요. 너무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너무 둔감한 것 같다고 대답하세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한마디가 때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도 당당한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첫걸음이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 보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시어머니와 저는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만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보세요.